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말랑이라고 하고요. 지금 11살,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82년생 엄마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도 5시예요. 요즘에는 제가 한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좀 신기하죠? 저도 제 자신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미라클 모닝을 약 5년째 지속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지속하면서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몸도 투실투실하게 살이 올라서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저를 본 순간 저는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 다니는 엄마에게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새벽 6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은 헬스클럽 가는 것과 수영 정도밖에 없어서 6시에 이제 수영을 등록을 해놓고 5시 반 기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뤄냈는데요. 바디 프로필을 2번을 찍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그 전과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영어 원서도 읽고 독서도 꾸준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는 아이 낳기 전에는 주말에는 뭐 1시까지 잠을 자고 평일에는 진짜 회사에 정말 초치게 할 정도로 늦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여유 시간이 없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는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와 맞는 수면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7시간을 자야지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야지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를 자야지 하루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미라클 모닝 해야겠다. 새해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새벽 1시에 자서 뭐 5시에 일어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평소에 내가 몇 시에 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7시에 일어나신 분은 새벽 1시에 잔다. 그러면은 딱 6시간 정도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5시에 일어난다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10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지 7시간의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고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 일찍 자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팁이고요. 별거 아니죠, 사실. 근데 왜 요즘 같은 시대에는 10시에 자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직장 갔다 와서 애들 이것저것 챙기고 뭐 조금 놀아주고 하면 금방 10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최소한 9시 정도에 침실에 들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아이들 재우고 왜 일어나려고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애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너네 왜 안 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얼른 자야지, 얘들이 얼른 자야지 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조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 전에 대할 수가 없게 돼서 언제부터는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제가 먼저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같이 자요. 그럼 보통 10시 전에 항상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10시 전에 잠이 들면 5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할 때 좀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날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 돼요. 왜 스마트폰이 이게 밝잖아요, 화면이. 근데 뇌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이 밝은 화면이 뇌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기 1시간 전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수면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알람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워치에서 알람을 울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잠영종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알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휴대폰 알람을 한 개만 알람을 맞춰놓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아이들이랑 같이 자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이 계속 울리면 아이들이 같이 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은 소리를 약간 작게 해놓고 제가 들을 정도로만 알람을 해놓고 그리고 제 몸에서 제일 멀리 화장실 바로 앞에서 울리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은 그냥 아이들이 깰까봐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앞으로 달려가서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하는 거죠. 알람을 왜 몇 개씩, 두세 개씩 맞춰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이제 내 머리 밑에 놓고 자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알람을 끄고 자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알람을 끌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갖다 놓고 알람이 울리면 끄면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습관을 들이면 알람 끄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는 게 요게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왜 졸리죠? 아직 뇌도 몸도 이제 축축 처져 있어요. 그럴 때는 몸을 이제 움직이는 활동이 꽤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바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할 때는 평소에 쓰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양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을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너무 익숙한 활동들은 뇌에 아무런 자극을 잘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쓰지 않는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뇌야 지금 이제 깰 시간이야. 조금 이제 일어날래. 이렇게 뇌한테 경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안 쓰는 손으로 양치를 하고 그렇게 뇌를 깨우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스트레칭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칭도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하나만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 달이나 2달 정도만 하게 되면 이게 좀 익숙해져서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영상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 안 바꾸고 할 때마다 이제 뭐 할까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칭이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뇌가. 그래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행복을 반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딱 한 명 정해놓고 그분 것만 계속 주구장창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다른 영상도 찾아보고 다른 영상도 따라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번째로는 뇌 각인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내 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심으면서 잠을 자게 되면 그게 이제 정말로 내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할 장소까지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원래는 제 공간이 없어서 막 그 식탁에서도 했다가 아이 책상에서 했다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뭔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상을 마련을 하고 이 책상에서 앉아서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글쓰기도 하면서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라클 모닝을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때 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근데 내 장소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진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안의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큰 책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 한켠에 조그만 이제 1인용 책상이랑 놓고 화분을 하나 둬도 되고요. 근데 정말 나만의 공간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나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전에 난 6시에 일어나서 여기에 앉아서 이 책을 읽을 거야 라고 뇌에 각인을 시키면 그 다음날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좋으니까 이것도 이용하시길 바래요. 미라클 모닝을 하기 위한 마지막 팁이고요. 이제 낮에 피곤할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5시 반에 일어났었는데 점점 이제 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5시, 4시 반, 4시 이렇게 계속 이제 기상 시간을 좀 앞으로 앞당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4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4시, 10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을 조금 쉬고 있는 중이라 중간에 내가 피곤하다고 느낄 때 낮잠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 낮잠 자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일어나서 약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데 저는 이제 사실 좀 까먹고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을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꼭꼭 그 시간에 챙겨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먹어야지 피곤해서 먹으면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기 약 1시간이나 30분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미리 영양제를 먹습니다. 저는 주로 2시에 정도에 먹었었는데 2시에 이제 먹으면 3시 정도까지 3시에 이제 영양제가 좀 몸에 퍼지거든요. 그러면 피곤한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그런 이유는 다를 거예요. 뭐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영어 공부 또는 뭐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뭐 화초를 키워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되고 또 좋아하는 배우의 드라마를 몰아봐도 됩니다. 근데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자아 효능감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평범한 아이 둘 엄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였는데 아침 시간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큰 용기가 되어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엄마들 미라클 모닝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시도해 보면서 내 내면의 변화를, 외면의 변화를 이뤄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